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새벽일 텐데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추미애의 이골이 났다. 추미애의 이골이 났다. 침묵하는 윤석열, 반격 D-Day는 22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중앙일보 정유진 기자, 사회부장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부장인데 사회부가 법조팀이죠. 중앙일보 정유진 기자가 쓴 이것을 읽어보고 제가 어제 오늘부터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추미애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22일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 국감장 현장에서. 근데 가장 사실적으로 쓴 게 중앙일보 정유진 사회부장의 추미애 이골이 났다.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고TV가 2, 3일 동안에 고고TV가 쪽팔려 죽겠네 진짜 아침부터. 고고TV가 2, 3일 동안 후원자가 되주시고 자율구독료를 꾸준히 좀 부탁합니다. 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습니다. 문재인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뭐 몇 번 방송했으니 고고TV 수입이 없어요. 후원자 몇몇 분들한테 의지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고고TV에 와서 광고 나오잖아요. 왜 수입이 없다고 거짓말하세요? 또 돈 달라는 방송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마세요. 아주 짜증나니까 나도. 그만큼 1년 동안 말씀을 드려도 8개월 전부터 고고TV 수입 없어요. 그리고 고고TV에 그래 짠돈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 하다 보니까 너무 내 노력에 비해서 욕만 얻어먹고 막 이러니까 힘이 딸려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래도 그 자율구독료 구절 내려보면 하루에 몇만 원씩이라도 들어와야지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또 간혹가다 어떤 분이 10만 원 탁 던져주고 후원을 해주시면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이건데 맨날 보면서 말이야 부정적인 댓글이나 달고 말이지. 보세요. 보시라고. 여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을. 고고TV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만원, 2만원에 목숨 걸 사람인가. 잘 삽니다. 고고TV. 근데 내 노력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100을 투입하면 10, 20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풋에 아웃풋으로. 자, 오늘까지 한 방송을 할 테니까요. 고고TV의 후원자가 자율구독 좀 부탁합니다. 추미애 이골이 났다. 침묵하는 윤석열 반격 D-Day는 22일이다. 중앙일보 정유진 사회부장의 기사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찌라시 인터넷 언론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종이신문 보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신문은 조선, 중앙, 한겨레 그 정도입니다. 좌파를 봐야죠. 좌파 신문을 봐야지 쟤네들이 무슨 일을 꾸미겠나 우리가 아는 거지. 우파 신문만 보면 어떻게 보수 신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예봉이 많이 꺾였어요. 동아일보는 솔직히 제가 좀 알아요. 그쪽에 대해서. 기자들 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못 뽑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또 채널A 사건을 갖다가 진의 기자가 당하는데도 손들고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쭉 이 신문들을 섭렵해 보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쓴 기자가 정유진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걸 소개시켜 드리면서 나중에 제 해석을 달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 기사를 쓰는 것은 단순히 추적 가지고 이렇게 못 써요. 윤석열 주위에 윤석열과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회부장 정도 되려면 한 20년 해야 돼요. 20년, 25년. 그죠? 그러면 검찰, 검사의 요로의 정보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론, 종합하고 이제 추론한 게 정유진 기자의 글인데요. 윤석열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추미애가 나 법무부 장관이라 안 그래.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즉각 수용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정유진 기자가. 20일 검찰에 따르면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윤 총장은 국감에서 금융사기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수수사통인 윤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드러냈고 번번이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입장 표명은 극도로 자제했다. 윤 총장은 올 초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정권범죄 합동수사를 해체할 때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합수단은 결국 해체됐다.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수사에 동력을 싣기 위해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었다. 금융사기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에게 옵티머스 사건을 맡기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성윤이 옵티머스를 수사를 자처한 뒤 일반 고소 사건을 주로 다루는 조사 일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작심은 라임 사건의 향후 수사를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19일 수사 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팀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람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 것도 라임 사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 중간 간부는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도 정권 비호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기 사건 수사가 쉽지 않은데 총장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국감에서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허심탄회하게 발언할 방침이다.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에서 이번에는 대검 간부들이 일선 검찰청 순회 검사들과 오만찬 등도 건의하고 국감 이후에 윤 총장은 대내외적인 소통을 늘리면서 총장의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 섰다. 윤 총장은 추미애의 지휘권 남발에 이골이 났다. 윤 총장이 이 같은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놓고 검사들은 수사 지휘권 남발 등 전례 없는 추미애의 행동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간부는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게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화돼서 대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윤 총장은 생각한 것으로 안다. 검찰 내부는 추미애가 지난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정교사 의혹 사건 배당을 조치한 것을 첫 번째 지휘권 행사로 판단하고 그리고 7월에 윤 총장과 채널 A 사건 지휘라인을 배제한 것을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보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을 세 번째 수사 지휘권 배제 발동으로 보고 네 번째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수사 지휘 배제한 것을 네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본다. 즉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횟수로는 4차례고 사건 수로는 8건이다. 이렇게 해요. 이 정주진 기자가. 지금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과거에 천정배 한 번 있었고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넘어가 하고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4번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을 발동했다. 건수는 8건이나 된다. 악녀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유진 기자가 말을 하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 여자 우리가 부부싸움 할 적에도요. 여자가 바등바등 되려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 막 다구리 뜨면은 우리가 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피하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단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그리고 윤석열은 마지막 국감이죠. 그죠? 10월 22일이.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이제는. 임기는 안 채운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임기는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국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명운을 걸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은 더 견딜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윤석열과 추미애 사건은 정권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미애 대 윤석열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윤석열 대 문재인 정권 싸움이죠.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이골이 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징글징글해요. 저런 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녹을 먹고 사는가. 저런 것이. 그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가 좀 못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나면은 문재인보다 더 문재인과 동격으로 형벌을 갈 애가 추미애예요. 대한민국 근간을 파괴하느라고 얘는. 문재인도 그렇지만 다른 놈들은 전부 다 간신들이지. 근데 이건 지가 전면에 섰잖아. 추미애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게 내 인생이 지금 회의가 느껴진다니까요. 추미애 이런 무식한 것이. 사실을 폐쇄해서 유식하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성공했으면 그게 유식한 겁니다. 무식과 유식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가방끈의 차이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미애가 오늘도 도발을 해버리죠.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골이 났어. 짜증이 나. 추미애 저거 하는 거 보면은. 그죠? 그런데 추미애가 오늘도 이럽니다. 검찰총장이 태세 전환한 것은 당연하다. 4명을 따른 것은 당연하다. 장관 지휘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장관 지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영상 형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법조계에서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서 이게 그냥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추미애가 이런 망언을 계속 하는 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드디어 개입을 했지만 또 개입을 하죠.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이거 말이죠. 문재인이 쫓겨나고 우리가 처치고 하고 나면 말이죠. 얘네들 전부 다 20년, 30년 감이에요.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건 검찰청법하고 헌법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추미애가 하는 말이 이제는 얘가 지금 그리고 라임 수사팀을 갖다가 지금 또 교체해버리잖아요. 팀장도 바꾸고 검사도 바꾸고 검사 향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받았다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검사 향응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그리고 강기정 사건을 담당했던 애는 좌천시켜버리고 그죠? 한 달 전에 수사팀을 교체했어요. 라임을. 근데 또 2달 전에 수사팀을 물갈이 했어요. 수사지휘부를 라임 사건을. 근데 이제 또 수사팀과 지휘부를 또 바꿔. 일반 조그만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대한민국인들이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하게 추미애라는 게. 지가 그냥 마음대로 시장바닥에 엿 자르듯이 야 검사들 너는 안 돼. 잘라. 너 내일 저리 가. 너 거기 갔니? 또 거기서 또 일주일에 너 저리 가. 야 너 검사 이리 와. 역 붙여. 여시나 처먹으라 이년아. 이거 사.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추미애 얘한테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공명정당하게 수사해달라.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전 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윤석열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얘가.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관련 사건이나 검찰총장, 이거 뭐야?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이가 조국한테 조사했던, 윤석열이가 추미애 아들을 조사했던, 그죠? 윤석열이도 똑같이 조사하라. 짜장면 들고 가서 조사하라. 그리고 정관계 관련 인사, 야당을 조사하라. 강기정은 빼버리고,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조사하라. 이게 인간익을 포기했죠. 응?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개혁하지 않는 보수는 절대 정권 못 배워서옵니다. 말씀드리죠. 그렇게 자유우파를 자랑하시는 분들 다 모아봐야 자유우파는 20%뿐이 안 되고 다른 개혁 15%뿐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해봐야 30%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고고TV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갖다가 주님의 은총하에 부처님의 보살핌 아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